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이 마스크 쓰기는 개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역 수칙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산세를 잡기 위해 전북도는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마스크 쓰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린 긴급 조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마스크는 감염을 막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 대다수 시민들은 마스크 쓰기를 잘 지키는 듯 보이지만 카페 등에선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선 카페와 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예외를 둔 장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추상적인 마스크 착용 기준 때문에 카페 주인들은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기 어렵다 하소연합니다.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가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실내에서 이뤄진다면 방역 비용도 청구받게 됩니다. 행정명령은 내려졌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지금 당장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전북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코로나 확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의무화를 하면 일단 모두가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요?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저것이 전염을 일으키는 일인데 왜 저렇게 벗고 대화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폭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진철입니다.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북 지역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자들은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한 유흥업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업소 운영이 중단되면서 출입문도 폐쇄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활기를 찾아가던 자영업자들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영업 중지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활고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기 전에 굶어서 죽을 정도의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형편이 저희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 재산세라도 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법만 따집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 자치단체에서는 영업중지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정 홍보 등 단기 일자리 제공에 나섰습니다. 또 전북도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저신용자 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사각지대 포용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현실적 지원 대책인 그 카드 수수료나 공공요금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9월 추경 예산에 경제 안정과 코로나19 극복 예산 92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자금 치호난과 함께 영업 중지 기간 재산세 감면 등 제도적 보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이달 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했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수해 원인 조사에 나섰던 전북도의회 이정립 의원을 김남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섬진댐, 용남댐에서 방류한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조사만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조사에 착수해야겠다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담댐, 섬진댐을 방문했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피해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고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 조사를 결과를 봤을 때 홍수 조절 예비 방류는 없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수 조절이라는 것은 홍수기가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댐의 수위를 낮춰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사 결과를 쭉 보면은 선진댐과 용남댐은 그 홍수기 기간 중에 댐의 수위를 충분히 비워놓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홍수기 조절을 위한 예비 방류는 없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상청의 예보 특보, 그다음에 환경부의 보고한 내용, 댐별로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분석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충분히 예비 방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용담댐의 경우 7월 13일부터 이 집중 호우가 됐던 8월 8일, 9일, 10일 사이에 예비 방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섬진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의 제한 수위에 육박하는 그 물을 채워놓고 있으면서도 예비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하는 부분은 댐 하류 지역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지금 섬진댐이나 용담댐에서는 매뉴얼대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 매뉴얼을 벗어나서 충분히 댐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욕심, 물은 곧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댐 관리하는 부분, 관리자 책임자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부는 바로 이 수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사과와 함께 진심 어린 보상 체계에 지금 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물 관리에만 중점을 뒀기 때문에 댐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명이라든가 또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중에 없던 그러한 규정이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댐 관련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요.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는 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댐 하류 지역의 하천 관리에도 각 부처와 그리고 환경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부분을 풀어 나가야만이 다음 이런 큰 피해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조사한 이 결과를 전달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이 문제는 인재이기 때문에 피해 주민에 대한 100% 전액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홍수기 기간에 비워놓지 않는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묻기 위해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 그리고 국회 상임위 상임위원장들을 면담해서 이 조사 결과를 꼭 전달해서 우리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의 억울함과 그러한 아픔이 없기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불륜 논란과 의장단 선출 과정의 갈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주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시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임시회에서 의장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지만 안팎의 갈등이 봉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눈뜨고 못 볼 추태가 벌어진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너나하고 단통 아니냐? 단통 지금 보여줄래? 제가 꽃뱀입니까? 야, 꽃뱀 아니었어?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간 노골적인 자리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참석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표는 취할 거 아닙니까? 에? 그런데 듣자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에? 듣자니 말이야, 의장은 지금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부의장도 바뀌고. 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김제시 명예를 떨어뜨리면서 급기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소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시의장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문주현 의장이 이 문제를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우리 하반기 의장에 이제 도전을 하면서 이 사태가 더 이제 확장이 되면서 너무 시민들이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한 상태가 됐습니다. 파행을 빚었던 시의회는 2일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의장은 회의에 앞서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8대 김제시의 원구성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갈등과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공백을 자칫한 의장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추문으로 제명된 남녀 의원 자리는 치워졌고 의원 1명을 뺀 나머지 11명이 다 참석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야 의원 사이 감정의 골은 여전한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 여럿을 고소하면서 안팎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정읍시 인구는 올해 결국 10만 명 선으로 주저앉았는데요. 인구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가구 구성 비율도 달라지면서 이에 따른 세밀한 인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의류 상가가 밀집된 정읍 수성동 새암로입니다. 군데군데 임대 글씨를 써붙인 빈 상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장사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2분기 정읍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7.2%로 전북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구 감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인구는 지난 2012년 12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10만 명대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1인 가구 비중은 약 63% 증가했습니다. 두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65세 이상입니다. 지역, 지방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문제가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현실적인 해결책은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하지 어렵다고 봅니다. 유동 인구의 확보에서 이런 인구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시는 인구 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지원과 출산 장려 등 인구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상황. 전문가들은 먼저 일자리를 늘리고 그룹홈과 같은 공동 주거 공간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진위계 수라던가 소득 재분배 측면이라던가 빈곤지수 측면에서 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합니다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시는 최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긴 장마 등 고온다습한 날씨로 미국 흰불나방 등 병해충 발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녹지 공간 등 주민 생활 공간에 발생하고 있어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오수면 오수천 인근 천변도로입니다. 가로수와 거리마다 하얀 애벌레가 무더기로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마 지나고 저번에 큰 비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중점적인 산책로인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피부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피부에 앉으면 알러지 반응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죽은 것처럼 좀 미관상 너무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빠른 방제를 지금 해주셨으면 하는. 최근 오수면 오수천변 가로수와 의견관광지 일대 벚나무와 이팝나무 등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은 미국 흰 불나방 애벌레입니다. 최근 긴 장마 등 고온 다습한 날씨와 함께 병해충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병이나 각막염 유발의 우려가 높고 화렵수 등 수목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실군은 주민 민원이 발생한 오수면 일대에서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가 오수면 일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벚나무와 이팝나무 등 화렵수 잎을 갉아먹어 생활권 가로수 미관에 치고 농가 피해 확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찰 활동과 약제 살포로 방제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과수나무 등 농경지 피해 확산과 인근 지역인 지사면과 3계면제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와 공원 등 주민생활권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지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군산과 고창, 부안 지역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소득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4주 동안 임금 체불 관련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임금 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가 정읍시의 택시 감차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시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읍시가 정읍시의회에 제출한 택시 감차 관련 추경안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지부는 지금의 택시 감차는 택시 사업주만 배불리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한 예산 사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안을 제출받은 정읍시의회에 택시 감차 보상비 관련 예산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북 도내시군이 지역 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던 전주시는 30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11월쯤 발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3천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하반기에 1,000억 원을 더 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원과 고창 등 다른 시군도 애초 발행액보다 2~3배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전라북도 최우수 생태관광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북형 생태관광 육성사업 공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행정과 주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정읍시는 2021년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지 12억 원과 인센티브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